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누구를 봐도 잘 살고 있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립은 혼자 잘 살아가고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 그게 자립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아주는 것,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자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돕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이제 보육원을 나와야 될 때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가방 하나만 메고 나오니까 저희가 뭐 배우는 것도 없고 부모님이 계시지도 않고 또 수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알아서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저희들한테는 답이 없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살기 위해서 노숙을 해야 됐고, 노숙을 하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야 됐었고, 일자리를 사실 뭐 누가 당연하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랑 비슷한 신세였다라고 그때로 회상해보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먹여주고 재워줄 곳이 필요해서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됐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하게 됐어요.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웠고, 그런데 제가 돈을 벌면서 다시 그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보육원에 연락을 하게 됐죠. 안동으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미국의 선교단체의 대표님이 거기 계셨고, 보육원과 보육원 태도생을 지원하는 NGO 단체에서 일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감추고 숨겨야 됐던 그 과거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 일을 7년 정도 하면서 첫 번째 문제를 발견을 하게 돼요. 저희가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후원이 끊김과 동시에 범죄자가 된다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바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매년 아동 양육 시설에서는 3,000명씩 쏟아져 나오거든요. 긴급한 이제 돈이 필요할 때 뭐 카드깡, 휴대폰깡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연락을 하게 되고, 본인은 정작 200만 원만 받았는데 뭐 대출한 건 5천만 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뭐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친구는 그 상태로 내버려둬야 되고,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왜 내가 퇴소한 지 7년이나 지났고 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얻은 게,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필요하구나. 후원으로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 당시에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가들을 찾아다녔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일자리 주실 수 있나요? 다행히 정말 많은 분들이 선하게 열어주셔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고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친구가요, 3개월이에요. 보통 1, 2주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보니 한 가지 이제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모든 걸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격지심.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상처 회복이 먼저구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보다 이 고아 보육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숨기거나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상처를 회복하는 것,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벽면 녹화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2명의 일자리를 실제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명을 찾아서 그 회사로 보냈는데, 한 명은 오다가 도망을 갔고요, 한 명은 잘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 정착을 한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깊이 인터뷰를 해보게 됐어요. 무엇보다 매일 식물을 대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였거든요. 그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우리는 더 이상 보육원 아이들을 고용할 수 없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아이들은 모르니까. 괜찮으면 이 벽면 녹화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 줄 테니 이 사업을 시작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 중에 80-90% 이상이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질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 이름은 브라더 스키퍼인데 이 조경 쪽은 저희가 브레스키퍼라는 브랜드 네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한쪽 벽면을 식물로 채우는 조경 건설업을 하고 있고요. 실내 공기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화분 임대 서비스나 또 그린 오피스라는 컨셉으로 사무실 환경 안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식물들을 제공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할 때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상이 있잖아요. 저희는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우대사항이에요. 수습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요. 이미 준비됐다, 완성형이다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을 고용하고 준비를 시키고요. 사업을 하는 데만 시간을 쏟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곳에 50%, 또 보육원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는데 50%의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수익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날까 계산을 해보니 사업을 위해서 뛰었을 때보다 오히려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잡았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위한 권익과 인권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주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는 이 일들이 우리 회사가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회사구나라는 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느끼는 것 같습니다.